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지역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보건복지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건강주거, 돌봄 등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섬 보건복지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여수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5억 6천여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여수 시내 원도심과 도서지역 등 10개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과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4개의 수행기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본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20년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과 백길 따라 희망식고 선복지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대상 지역을 전 원면동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는 노인을 비롯한 장애인, 아동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영양 반찬 배달, 가사와 세탁, 소독 방역과 병원 동행 등 재가 노인 서비스를 확대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등 통합적 보건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조광주 중국 총영사관이 지난 2일 전라남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지역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부임 인사차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를 예방한 장청강 주광주 중국 총영사는 이날 전라남도에 대한 물적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일주일여 만에 전라남도를 재차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성금을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등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광양시 중마동 와우포구 어촌 누딜 사업 시행계획 수립이 고시돼 이순신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와 연계한 관광형 어촌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어촌 뉴딜 사업은 가기 쉽고 찾기 쉽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어촌어항 재생지역 협의체를 구심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와우포구 어촌 뉴딜 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국비 등 100억 원을 투입해 낡은 포구를 정비하고 와우안 광장 등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어촌을 개발하게 됩니다. 광양시가 광양만과 섬진강을 연계해 섬진강 뱃길 유람선을 운항하는 등 새로운 해양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 뱃길 유람선 운항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광양만 컨테이너항에서부터 섬진포구까지 총 길이 24km 구간의 개발 여건과 타당성을 분석해 해양체험 콘텐츠 개발로 해양관광의 참여와 체험관광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교육청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개념의 전남형 초중 통합학교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는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이 지난 1일 원래 회의 자리에서 전남 교육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남형
초, 중 통합학교 운영을 적극 추진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교육감은 실제로 20년 전 도내 11개의 초중고 통합학교가 만들어졌지만 이는 물리적 통합에 불과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제는 다른 관점과 각도에서 접근해 면 단위 30-40명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는 초, 중 통합학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남도 교육청의 새로운 전남형 초중 통합학교 운영 구상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남형 초중 통합학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과 연계해서 공간을 혁신하고 학교를 생태적으로 재구성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스마트 교실을 제대로 만들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전남 미래 에듀테크의 산실로 육성한다는 게 전남형 초, 중 통합학교 운영 구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 교사들이 초중학교를 넘나들며 교육과정을 연계해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7월 교육부의 초, 중등 자격증 구분에 따른 교원 배치의 한계와 복수자격 교원의 겸임, 깊이, 그리고 통합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미비 등이 통합학교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시행령 개정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2021년 1학기에 초, 중 통합학교 시범학기를 운영하고 9월 1일자로 20개 학교를 지정해 준비한 뒤 2022년 3월 1일자로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운영 성과를 통해 그 수를 더욱 늘려간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초, 중 통합학교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여수시가 하반기 주요 현안 사업으로 제시하고 본격 추진을 알린 청사 별관 신축 문제가 뜨거운 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 청사 별관 신축을 위해 문수청사 매각 등 관련 예산에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여수시청 공무원노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고 여수시 의회는 지방의회 의결권 존중을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 두 차례 성명서를 내고 청사 별관 신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여수시청 공무원노조는 1인 시위를 선언하며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여수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정부와 시의회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노조는 도시 활성화 등 각종 시책을 통해 상권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제는 시정부와 시의회의 정치적 줄다리기를 중지하고 시민 입장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과거 2청사를 매각하고 3청사는 국제교육원으로 확정해 현재 문수청사에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이전했지만 또 다시 45억 원을 들여 이전할 계획은 계속되는 예산 낭비로 누군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시행정부와 여수시 의회의 결정으로 인해 겪어온 모든 불편함을 인내심으로 묵묵히 감내해온 여수 시민 전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주장에 여수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의결권 존중을 촉구하고 나섰죠. 네, 여수시의회는 전체 의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공무원 노조의 발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겁박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수시 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법에 명시된 의결권을 행사해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있고
별관, 신축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의결 사안에 대해 시의를 예고한 것은 의원들의 자율 의사를 제한하고 지방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사 신축과 관련해 여수시민협의회는 지난 3일 청사 신축보다는 여수형 재난지원급 지급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14일 개원 예정인 204회 임시회에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이번 예산안에는 문수청사 매각과 청사 별관 신축 관련 일부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날선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춘 본부장이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3일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와 관련해 낙과와 벼도복 피해 현장 등을 방문하고 피해 조사와 신속한 응급복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또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도 찾아 침수 피해에 따른 복구 상황을 듣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순천시가 코레일 광주전남본부 통합청사가 순천으로 결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은 전라선과 경전선이 교차하고 여수 해양박람회,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KTX가 운행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철도사업 중추도시로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호남 향후회 총연합회가 지난 3일 전라남도에 고향사랑 성금 3,300만 원과 고향사랑 장학금 2,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받은 고향사랑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께 지원되며 고향사랑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남 지역 청소년 44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지급될 계획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4일 지난 8월에 발생한 황전면 수해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측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지난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주암댐 방류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시도 의원들은 댐 방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작가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폭넓게 감상할 수 있는 2020 여수 국제미술제가 지난 4일부터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10회째를 맞는 2020 여수 국제미술제는 해제 금기어라는 주제로 90명의 작가가 참여한 현대 미술작품 3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돼 다양한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회화와 사진 등 수준 높은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하면 우리가 여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역사의 상처는 반드시 봉합되고 지나가야 우리가 밝은 세상을 이룰 수가 있죠. 서로 혐오하고 그리고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이런 꿈꾸는 자리가 여수에서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오는 10월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시민들에게 예술작품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했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여수에서 활동하는 지역 작가 작품도 100여 점의 작품을 출품을 하였습니다. 또 각 전시관마다 특징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선하고 국제적인 행사이다 보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꼭 오셔서 관람하시고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 여수의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작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는 여수국제미술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미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